초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아직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근로자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근 중에서는 형이완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장 김병호 삼성자산운용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네, 먼저 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브랜드명은 푸른씨앗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단히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한 이래 퇴직급여 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에는 낮은 수익률과 낮은 가입률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가입률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23%로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수익률도 최근 5년간 평균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2022년 9월에 푸른씨앗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이 2만 3천 곳, 근로자가 11만 명, 기금 조성이 1조 원을 돌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난해 누적 수익률이 15%, 연간 수익률이 6.5%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이 2%라고 봤을 때 3배 정도 높은데요. 이 같은 수익률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책임하에 직접 선택한 운영 상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익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선택하게 됨으로써 결국 수익률이 2%대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하나로 모아 기금화하여 직접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의 자산운용기관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으로 하여금 자산을 운용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푸른씨앗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기금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 상승률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산별 투자 비중은 안전자산인 국내외 채권의 80%, 위험자산인 국내외 주식의 15.4%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가 실패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푸른씨앗은 수익률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급여에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는 매일 단위로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한 사전에 설정한 위험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 대상의 최저 신용등급 준수 여부, 이상 징후 모니터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시가 부진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는지 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6.6%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여서 각 자산군의 수익과 위험의 특성치를 분석하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저희 기금이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자산의 성과가 부진한다 할지라도 다른 자산군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 성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
기록하고 국내 채권에서 양호한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저희 프루시앗은 6.5%의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금화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운용했을 때 어떤 점에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 자산의 장기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와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기금형 제도는 가입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위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 상품이지만 낮은 수익률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프루시앗과 같은 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단이 학계와 업계에 검증된 전문가들 모아서 투자 전략부터 운영, 수익률, 위험관리까지 일체 행위를 주관하여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익률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개인별 퇴직급여 자금을 한데 모아서 통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군과 좋은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거나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보다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 국장님께서 프루시앗을 운영할 때 예적금 상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걱정이 되고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펀드와 같이 운용 수익률이 바로 가입자의 급여와 직결되게 됩니다. 즉 수익률이 높으면 수익자가 받을 급여는 높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가 받을 급여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루시앗은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지만 예적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형 자산도 일정 비율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손실이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시 임금 상승률 이상의 투자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수익률 향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텐데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배치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프루시앗에 가입할 경우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조금 높은 위험을 부담하지만 임금 상승률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특성상 안정성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동시에 위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저희의 위험의 크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시앗에서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률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사전적으로 설정하고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 위험의 크기 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루시앗 기금형 제도가 운영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성과는 꽤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내 경기 상황은 좋지 않죠. 그래서 올해와 같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저희 기금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초기에 저희가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을 저희가 드렸다는 점이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운영 목표인 저희의 성과가 매년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임금 상승률 이상의 성과 달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지속할 거고요. 하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험 자산을 일정 부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일 지금 예정에 있고요. 또한 저희가 자산군 단에서도 대체 투자 자산을 편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프라, 사모대출과 같은 정돈 자산과 다른 성격의 좋은 상품을 저희가 모색해서 편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안정적인 기금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푸른씨앗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뭔지 궁금한데요. 예, 푸른 씨앗은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수익률 외에도 민간 퇴직연금과 차별화되는 여러 혜택과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치의 월 보수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부담금의 10%씩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보수 273만 원 이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주 14,000명 그리고 근로자 53,000명에게 총 1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민간 퇴직연금 시장에서 0.5% 이상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푸른 씨앗은 그 절반도 안 되는 0.2%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3년간 면제함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까지 가입한 사업장 23,000곳의 경우 총 78억 원을 면제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별도의 규약 작성이나 신고가 필요가 없고 또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씨앗이 혜택이 많은데 또 이게 전체 사업장으로 따져보니까 가입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또 가입 요건이 근로자 30인 이하로 이렇게 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50인 또는 100인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렇게 가입 요건을 좀 완화할 계획은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푸른 씨앗은 2년 말에 23,000곳 사업장 1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가입을 해서 재정지원금,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푸른 씨앗은 30인 이하 중소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 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넘는 사업장에 근무하지만 네. 실제로는 더 취약한 근로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푸른 씨앗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푸른 씨앗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노후 지킴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